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7월 31일. 이제 뭐 거의 이제 끝에 가는 것 같아요. 자,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오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9번 국어 문제인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행정법 쉽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법이라는 게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법적 소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 해서 뭐 극복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어려워도 자주 들으면 뚫립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위임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위임 명령 이거 살펴봐야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위임 명령.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행정기본법의 법치행정이라는 행정법의 지도 원리가 법치행정, 이거 행정기본법 8조에 이제 근거를 마련하게 됐어요. 근거를 마련했다. 자, 지금은 8조에 있더라. 8조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법치행정에서 중요한 거는 법률유보, 그 다음에 법률우의. 자, 법률 우위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논의를 안 합니다. 별도로. 자, 적용 영역에 관한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니까 별도로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논의를 하지 않는다. 모든 영역에서 준수를 해야 되니까요. 다만 법률 원칙은 자, 한마디로 국회,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어라. 법률의 근거를 둬라. 또는 수권, 위임, 유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 근거, 수권, 위임, 유보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는 이거를 법률 유보 같은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행정, 그러니까 과거에는 형식적 법치행정이었죠. 여기서 실질적 법치행정으로 발전하면서 드디어 실질적 법치행정에 지금 와서는 법률 유보라는 개념이 오로지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서라는 개념은 법률로서라는 말은 법률에 근거한 이런 뜻이라는 거. 법률에 근거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률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다. 그럼 법률의 근거한이 뭔데요? 라고 했더니 법률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 한다? 전권사항 또는 법률로만 해야 되는 전속사항이라고 하죠. 자, 입법 전속사항, 입법부 전속사항.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입법부 전속사항이란 말 대신 의회 유보라는 말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법률 용어로서 의회 유보. 그렇다고 해서 의회 유보가 라서 법률이 모든 걸 다라는 건 아니죠. 법률에 근거한 뭐란다? 위임, 매일 구체적 위임을 통해서 특정 위임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전문 입법에 보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로 하여금 입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 입법은 국회 입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명칭은 명령이란 말을 쓰고요. 특히 국민과의 관계에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중에 법규명령 위임을 통해서 했으니까 이걸 뭐란다? 위임명령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위임명령은 분명히 전문적 내용을 보충하다 보니까 말이 어렵죠. 그 말을 조금 풀어쓰기 위해서 직권명령, 집행명령 이런 것들도 나온다. 그래서 두 개를 포함해서 이걸 얘기하는데 이 위임을 멋대로 해버리면 또 자의적인 입법으로 국가 적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헌법적 근거는 75조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 95조 국무총리 각부장으로서 시행규칙이 있는데 요거 헌법재판소는 예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는 요걸 구별해야 돼요. 의회 유보로 해야 될 사항과 위임을 통해서 만들 사항을 구별해 줘야 되는데 요 구별 기준이 중요성설에서 본질성설이라고도 하죠. 본질성설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의회가 스스로 반드시 정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다 해서 국회가 모든 것을 다 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구별하는 학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하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법률의 내용을 완전히 충실하게 함으로써 명확성 원칙을 갖추게 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그럼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작용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의 법치행정을 하는 건 국가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해서 일단은 법치행정을 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법치행정, 자, 법률보 이렇게 좀 잠깐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명령이에요. 개별구체적 위임을 통해서. 그래서 개별구체적 위임이 필요 없는 건 뭐가 있다? 포괄적 위임도 가능한 건 조례나 정관 이런 영역에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위임 입법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의 정도를 아무래도 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침입적 영역은 조금
조금 더 엄격하게, 침익은 조금 엄격하게, 하지만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성질의 것일 때라면 이건 조금 완화해서 이런 표현을 써야겠죠. 완화되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두 번째, 국회 입법 전속상.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의회 후보. 자,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 여러분, 국회 심의가 아니라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할 사람, 국민의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될 사안, 이렇게 나와야죠. 국민에게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될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안이라면, 이럴 때는 국회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의회 후보, 이렇게 판례 문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판례 문구가 뭐예요? 그래서 국민에게 많은 의견을 듣거나, 또는 이런 거 있었죠. 기본권 관련성이 높은, 큰,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판례 문구잖아요. 기본권 관련성이 크거나, 또는 국민에게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할 영역에서는 그게 바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거니까 국회 전속상이라고 해서 그는 오로지 법률로만 해야 되고 법규 명의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국민에게 의견을 들어야지 왜 국회 의견이에요? 국민이에요, 국민. 요 한자 갖고 틀린 거야 지금. 국민의 심의를 거쳐야 돼. 국민의 많은 의견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다 국민 자리에다가 국회로 바꿔서 이렇게 감사하게 문제를 냈어. 이게 진짜 진짜 너 뭐 정말 본질을 아느냐 모르냐 그걸 물은 것 같아요.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었다. 3번, 벌칙 규정 법규 명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률에서 범죄 구성 요건,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 그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때문에 처벌법규도 종상폭을 정한다면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벌법규 보세요. 종상폭, 종류, 상한, 폭을 명백히 규정한다면 위임이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위임 명령에 대한 올바른 설명. 4번,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냐고 그대로 재임. 이걸 뭐라고 그래? 포괄임이라고 하죠. 이거 원칙 안 돼요. 허용되지 않은 위임받은 사항에 가서 대강을 정하고 특정을 한다면 재임 가능합니다. 재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로 위임할 때도, 만약에 자치계열로 위임할 때도 물론 엄격한 영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강은 정하고 그다음에 특정을 한 다음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왜? 예시니까요, 위임은.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2번이었어요. 요거 살짝 글자만 바꿔갖고 개념을 조금 틀어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으나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늘도 매일 행정법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쭉